안녕하십니까, 유리대식입니다. 자, 이제 봄인데요. 봄에 이제 여러 가지 제철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살짝 한국 사람들한테 호불호가 있을 만한 식재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이 피조개입니다. 일본어로 아카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름에 뭔가 피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살짝 선입견이 있을 수는 있죠. 이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고급 식재료로 인정받는 데 비해서 한국에서는 아직 그만큼의 평가는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정말 맛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철인 이 피조개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요. 이 피조개를 사용해서 누타에라는 일본 요리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시죠. 이 누타에라는 요리는 이름이 생소할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요리입니다. 이 일본 미소에다가요, 식초를 넣어서 스미소, 즉 초된장을 만들거든요. 이 초된장에다가 야채라든지 해산물을 넣어서 간단하게 버무려 먹는 요리입니다. 백된장이라고 하는 이 시로미소에다가 설탕이라든지 식초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간을 한 미소 베이스의 소스를 만들거든요. 그걸 스미소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 그 회 찍어 먹는 초장에 약간 빨간 그 고춧가루를 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매운맛 대신에 미소의 감칠맛을 최대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소스고요. 여기에 데친 실파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야채들을 해산물과 함께 버무려서 먹는 요리인데요. 카이세키 요리에서도 자주 쓰이고요. 집에서 간단한 요리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월이면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한국은 일본보다 기온이 살짝 낮긴 하지만 요맘때 되면 일본은 엄청나게 이제 산나물들이나 야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봄나물, 산나물들의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이 새순이라서 굉장히 여리고 부드럽지만 이 땅의 기운을 그대로 머금고 있어서 특유의 그 씁쓸한 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이 야채들의 개성이 엄청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바다는 사실 조금 달라요. 육지는 이제 봄이 시작되는 시기지만 반대로 바다는 지금이 가장 수온이 낮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물론 이 어업 기술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지금은 잡히는 어종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수온이 차가워서 다 깊은 곳으로 이동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봄이 되면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업이 힘든 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비교적 근해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었던 수산물이 이 조개류인 거죠. 기상 상황이랑 상관없이 근해에서 쉽게 채취할 수가 있고 또 이 조개류들이 지금이 제일 맛있는 시기예요. 이 조개들은 대부분 수온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산란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온이 가장 낮은 지금부터 봄까지 영양분을 축적하고 살이 오르는 시기인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수온이 올라가 버리면 산란을 준비하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조개류들은 몸에 독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조개류들을 조금 피하는 게 좋은 게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손질할 이제 피조개뿐만이 아니고요. 이 시기가 되면 새조개라든지 꼬막, 바지락, 중합, 대합, 키조개, 코끼리조개 굉장히 다양한 이 조개류들이 제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시기에는 이렇게 두 장의 껍질을 가진 조개류들이 맛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육지의 봄나물과 바다의 피조개를 사용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연결시켜줄 초된장, 스미소를 만들어서 봄 요리를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누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스미소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스미소란 거는 간단합니다. 백된장에 식초, 설탕만 넣으면 사실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프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영역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끌어올려서 조금 더 특별한 맛을 내줄 수 있는 스미소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스가 되는 게 타마미소라고 합니다. 타마미소가 뭐냐면 이 타마고의 타마, 그러니까 된장에다가 이제 조미를 할 때 계란 노른자를 같이 넣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가열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제가 예전 영상에 미소는 오래 끓이면 향이 날아간다고 해서 마지막에 넣는데 이거는 왜 미소를 이제 가열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이거 사실 타마미소는 가열을 하니까 향은 어느 정도 잃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를 잃는 대신 둘을 얻기 때문에 이 타마미소를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이게 노른자가 들어가면서요, 미소 자체가 엄청 농밀해지고 점성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 재료에 착 감기는 크리미한 질감이 훨씬 더 뛰어나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설탕이랑 미림 같은 것들이 이제 열을 받으면서 단맛이 둥글둥글하게 잘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식초를 넣었을 때 이 식초의 산미가 날이 서지 않고 부드럽게 깎이면서 한 번 더 조화를 잘 이루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번 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보존성도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만 만들 거지만
보통 저희 같이 이제 업장에서는 몇 킬로씩 만들어 놓고 소분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키겐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본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매장에서는 거의 다 타마미소를 만들어서 쓴다고 보면 돼요. 이게 오늘은 백된장으로 만드는 시로 타마미소도 있지만 적된장을 사용해서 아까 타마미소도 만들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타마미소를 일단 가열을 해야 되니까 지금 먼저 만들어서 식혀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미소는 염도가 낮은 교토의 사이켜 미소를 사용할 거고요. 미소는 200g을 넣겠습니다. 다음 사케인데요. 사케는 40g 넣어주세요. 그리고 미림도 동량 40g. 그리고 이제 설탕입니다. 설탕은 15g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넣었으면 이제 불을 켜서 약불로 바닥이 타지 않게끔 해서 점점 졸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양이 적으니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저희는 보통 만들 때 2kg에서 한 4kg 정도 만들거든요. 그러면 최소 1시간 이상, 뭐 보통 길게는 2시간까지 계속 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 날 한 사람은 어깨 빠질 때까지 계속 저어줘야 됩니다. 좀 힘든 작업이죠. 그래도 만들어 쓸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꼭 타마미소를 만들어 쓰는 거겠죠. 술이랑 미림은 니기리를 하지 않고 바로 넣어서 쓰는데요. 저어주면서 알코올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요즘에 보니까 이 믹서기인데 온도를 올려서 원하는 온도에서 믹서를 해주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가격이 엄청 비싸서 저도 사용해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거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자, 양이 적다 보니까 이제 벌써 온도가 올라오죠. 어느 정도로 졸이냐면 원래 처음 미소가 가지고 있던 농도, 지금은 술이랑 미림이 들어갔으니까 좀 묽어졌잖아요. 이거를 수분을 다 날려서 원래 처음 미소가 있던 농도만큼 다시 졸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불로 졸이는 사이에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설탕이나 이제 미림의 당분들이 열에 의해서 한번 녹았다가 다시 재결합이 되면서 완성이 되는 거죠. 혹시 이걸 많이 만들어서 장기 보존하고 싶을 때는요, 원래 미소가 가지고 있던 농도보다 조금 더 졸이셔가지고요, 냉동 보관하셔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미소를 베이스로 한 소스를 만들 때는 그냥 미소 그대로 쓰지 말고 꼭 타마 미소를 한번 만들어서 써보세요. 아마 이런 부분이 저희 같은 이제 전문점 요리랑 가정 요리의 차이가 아닐까요? 자, 이제 수분이 날아가서 어느 정도 농도가 올라왔잖아요. 그때 이 계란 노른자만 넣습니다. 노른자를 넣고는요, 더 세게 저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노른자가 익어버리면서 뭉쳐버리기 때문에 더 화끈하게 저어주세요. 이 계란이 들어가는 순간 바로 텍스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름이 타마미소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정도로 뻑뻑하게 쉽게 안 흘러내릴 만큼 농도는 되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따가 식초를 섞어서 스미소를 만들 거니까 이대로 좀 식혀두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는 두 번째로 야채를 데칠 건데요. 야채는 데쳐서 바로 버무린 다음에 사용하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저희 같은 프로의 기술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오히타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잠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오히타시라는 거는 데친 야채를요, 살짝 간을 한 이 지방 다시에 재워 가지고 갓소 향을 배이게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실 이런 작업까지 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점이 있는, 그래서 일단 오히타시를 할 히타시지, 이 베이스가 되는 다시를 먼저 만들어 올 건데요. 간단합니다. 비율은 이 지방 다시가 11, 우스구지 간장이 1, 그리고 미림이 0.3입니다. 우스구지 간장이고요. 그리고 미림입니다. 다 넣고 온도를 살짝 올렸다가 바로 식혀주면 되는데요. 이 비율은 야채에 따라서 이 다시 비율을 조정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조금 간이 잘 안 배이는 딱딱한 야채다 싶으면 다시 농도를 조금 더 낮추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처럼 봄나물이나 부들부들한 연한 야채를 사용할 때는 최대한 그 향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다시를 많이 넣고 연하게 해서 사용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봄나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특유의 씁쓸한 맛과 향을 모두 살리고 싶어서 다시의 비율을 11대 간장 하나, 미림 0.3으로 조정해서 오늘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도가 오르면 팔팔 끓이지 마시고 바로 얼음물에 식혀주세요. 바로 냄비째로 얼음에 올려서 빠르게 식혀주세요. 그리고 이제 물을 올려서 야채를 데칠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유채나물이랑 쪽파, 그리고 원추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야채를 준비해 봤고요. 데쳐서 씻은 다음에 아까 만들어 두었던 히타시지에 몇 시간 재워서 사용할 겁니다. 보통 누타에에서는 이런 쪽파나 대파, 파 종류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 미역 같은 거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은 봄이니까 봄나물, 굉장히 봄나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봄나물들을
데쳐서 사용해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고요. 야채를 하나씩 데칠 거예요. 원추리도 이 끝부분이 두꺼우니까 여기를 먼저 데치다가 넣어주세요. 야채는 살짝만 데치면 돼요. 얹어서 바로 찬물로 헹궈줍니다. 다음은 쪽파고요. 쪽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아래쪽을 먼저 데쳐준 다음에 나머지 다 집어넣습니다. 파도 너무 오래 데치실 필요는 없어요. 바로 건져서 찬물로 헹궈 주시고요. 유채도 똑같은 방식으로 데쳐줍니다. 유채는 정말 살짝만 데치셔도 돼요. 자, 이제 데친 야채를 바른 행주로 가볍게 눌러서 물기를 빼주면 되고요. 이 데친 야채에 이제 식힌 히타시즈를 넣고 재워두겠습니다. 이 오이타시는요, 지금같이 이렇게 밑간을 해서 절이는 용도로도 사용하지만요, 다른 야채들 재워서 그대로 드셔도 맛있어요. 이 자체로도 나물 요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이타시를 약간 일본식 나물 요리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타마미소가 다 식어가지고요, 이번에는 타마미소를 베이스로 한 스미소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레시피가 많아서 메모하실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일단 타마미소는 200g을 준비하세요. 여기에 이제 연겨자 페이스트를 10g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식초예요. 식초를 넣고 섞어줄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잘 섞였는데요, 약간 이런 덩어리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체에 한번 내리겠습니다. 그냥 쓰셔도 무방하긴 한데요, 조금 더 일정한 질감을 내기 위해서는 체에 내려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요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요리를 1인분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몇십 인분, 많게는 몇백 인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편차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체에 내리면 덩어리진 것들도 다 풀리면서 일정한 소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이 힘들어서 요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즐깁니다. 자, 이렇게 스미소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가이를 한번 손질해 볼 건데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업장에서는 여러 마리를 한 번에 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위를 보게끔 전부 다 세워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얘가 조금 입을 벌리거든요. 손질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보이죠? 이렇게 위를 보게 해두면 입을 벌려요. 그래서 여러 마리 손질할 때는 이렇게 위를 보게 다 세워놓고 입 벌린 것부터 하나씩 손질하면 조금 손질하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라도 입을 안 벌렸다 그럴 경우에는, 자, 뒤쪽 이 부분이 딱딱합니다. 이 부분에 조개칼을 넣고 비틀어 주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이쪽이 깨지기도 해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넣고 비틀어 주면 소리가 나면서 끊기죠.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은 여기 조금 깨진 쪽으로 조개칼을 넣어서 들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조개 뚜껑을 이제 열었으면 관자가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랑 여기 위아래로 해서 총 4군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끊어줘야 하거든요. 이 조개칼을 넣고 이 조개 껍질을 긁어내듯이 이렇게 껍질을 타고 이렇게 긁어내듯이 해야 관자가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날개살 아래쪽으로 조개칼을 넣고 여기 관자를 긁어주듯이, 네, 했죠? 그러면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 관자 아래로 조개칼을 넣고 긁어주듯이, 보이세요? 여기 관자가 있는 부분 아래쪽도 이렇게 긁어주듯이 하면 이 히모라고 하는 날개살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껍질이랑 조개만 분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볍게 뜯어내는 거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살짝 벌린 상태에서 조개칼을 밑쪽으로, 그리고 반대로 아래쪽으로 뒤집어서 날개살 밑으로 칼을 넣고 아래쪽으로도 넣고, 자, 이렇게 하면 벌어지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날개가 끊기지 않게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이제 안쪽만 뜯어내면 끝입니다. 대부분의 조개는 이런 방식으로 손질을 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목장갑을 끼고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매일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맨손으로도 쉽게 합니다. 혹시라도 이 뒤쪽이 깨졌다 그러면 뒤쪽으로 칼을 놓고요, 똑같이 여기랑 여기를 끊어주면 조개 껍질이 열리죠. 자, 이제 그러면 손질을 한번 해볼 건데요. 조개는 이렇게 내장이 있는 쪽이랑 내장이 없는 쪽이 있습니다. 없는 쪽을 위로 가게 해서 잡고요, 여기 이제 내장이랑 몸통이 연결된 이 부분을 칼로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끝에 날개 두 군데가 붙어 있잖아요. 이걸 잘라서 몸통이랑 이렇게 날개를 분리해 주세요. 날개는 이렇게 펼쳐서 긁어줄 거고요. 여기 관자가 있습니다. 이 관자 쪽을 깨끗하게 분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몸통은 여기 색깔이 진한 반대쪽, 절반이 되는 곳에 칼을 한번 넣고요, 그대로 칼 끝을 벌어지게끔 최대한 이렇게 열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장을 칼 끝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고요, 깨끗하게 손질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는 이제 독소가 조금 생기거든요. 자, 이렇게 조개는 1차 손질이 끝났고요. 이제 씻을 건데, 씻기 전에 이렇게 볼에 담아서 소금으로 약간 점액질을 제거해 줄 거예요. 소금 넣고 가볍게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시면 조개 표면에 있는 점액질이 제거가 됩니다. 자, 이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을 건데요, 끈적끈적한 걸 이제 손으로 문질러서 씻어주고요. 혹시나 이제 손질할 때 이렇게 미처 제거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다 씻을 때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깨끗하게 제거해주면 됩니다. 손질이 끝나면 얼음물에 잠시 담궈두세요. 날개 쪽도 똑같이 씻어주시면 됩니다. 쪽은 약해서 너무 세게 씻으면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유의해 주시고요. 이 주름 사이사이가 생각보다 좀 오염물질이 많아요. 자, 이렇게 손질이 끝난 조개는 많은 행주에 물기를 제거해서 준비해 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재료 준비는 다 끝났고요. 이제 재단을 해서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채고요. 끝쪽은 조금 잘라내고 먹기 좋은 사이즈로. 두 번째로 이제 원추리 나물, 똑같이 끝쪽 좀 잘라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쪽파인데요. 쪽파는 이 흰 부분에서 단맛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칼등으로 살짝 두드려서 똑같이 한 입 크기로 재단해서 사용해 주세요. 자, 이번엔 이제 아까 손질해둔 피조개고요. 이렇게 치면 탄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드시기 바로 직전에 버무린다? 그럼 이렇게 탄력을 한번 주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맛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날개 쪽은요, 아까 나물이랑 비슷한 길이로 잘라서 이렇게 준비해 주면 되고요. 이쁘게 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무침 요리들이 사실 이쁘게 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하나는 미리 이제 미소랑 다 버무려서 담는 방식이고요. 하나는 따로따로 재료만 담아서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제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서 놓고 쉐어해서 먹는다, 그럼 미리 버무리는 방식이 좋은데, 단점은 너무 일찍 버무리면 물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코스에 사용한다든지, 이거를 일본 요리의 핫슨 같은 데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럴 때는 재료를 오히려 줄여서 심플하게 한 두세 가지만 놓고요, 피조개를 올린 다음에 소스를 따로 뿌려서 먹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제 버무려서 먹는 걸 유도하게끔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버무릴 것 같으면 피조개를 이렇게 칼집을 넣은 다음에 아까 야채랑 같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런데 이제
나는 따로 버무리지 않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칼집만 넣어주세요. 이 칼집이 이쁘게 보이게 하는 용도도 있지만 이 사이로 소스가 잘 들어가서 간이 배이게끔 하는 이유도 있어요. 자, 그럼 피조개를 넣고요. 쪽파, 유채, 그리고 원추리까지 이렇게 넣어줬고요. 스미소를 넣어서 가볍게 버무려 주세요. 그릇에 이 야채랑 피조개가 잘 보이게끔 이렇게 담아서 올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버무리지 않고 이제 따로 담고 싶다 그러시면요, 야채를 아래쪽에 먼저 까세요. 가지런히 올리고 위에 피조개를 올려줍니다. 스미소를 숟가락 옆면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끔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이대로만 써도 되는데 뭔가 약간 밋밋하기 때문에 야쿠미라는 걸 올려줄 거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토핑으로 쓸 수 있는 재료들이 참 다양한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들이 없어 가지고요, 저는 이 염장해뒀던 벚꽃을 포인트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자, 먹음직스러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오늘은 바다와 육지의 보물 한 그릇에 담아봤고요. 누타에란 요리는 영어가 생소할 뿐이지 전혀 어려운 요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미소 소스만 잘 만들어 두면요, 1년 내내 집에 두고 이런저런 재료들을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재료의 개성도 잘 살려주고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심플하지만 맛은 심플하지 않은 그런 활용도가 높은 요리입니다. 설탕의 단맛이 있죠, 미소의 짠맛이 있죠, 그리고 식초의 신맛도 있고요, 미소의 감칠맛도 있고, 그리고 겨자의 매운맛까지 복합적인 맛이 다 느껴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요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봄 재료들이 막 쏟아지는 이번 봄에는 이런저런 재료들을 활용해서 누타에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1일 1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